2018년부터 2020년 안다르와 잭스믹스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2018년도에 국내 대표적인 레깅스 브랜드는 안다르였습니다. 매출을 보더라도 잭스믹스에 비해서 한 100억 정도가 많고요. 2019년도에도 안다르는 700억이고 잭스믹스는 500억으로 한 200억 가까이 차이가 나는 수준을 보입니다. 하지만 2020년 들어서 잭스믹스는 안다르를 역전합니다. 2019년도에 보게 되면 안다르가 신세경을 모델로 한 TV 광고를 집행을 하였습니다. 이때 굉장히 크게 2배 이상 성장을 했는데 잭스믹스 또한 매출 성장이 굉장히 크게 이루어집니다. 그런데 2020년에는 잭스믹스가 그 TV 광고를 진행했는데요. 이 시기에 안다르는 그렇게 크게 성장하지 못합니다. 또한 2020년에는 잭스믹스의 코스닥 상장이라는 이슈가 발생을 합니다. 2018년도에 안다르가 매출은 많았지만 영업이익 부분에 있어서는 잭스믹스에 밀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2019년도에는 안다르가 TV 광고를 통해서 매출을 굉장히 늘린 거를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요. 이 시기에 안다르의 적자는 엄청나게 또 늘어납니다. 하지만 잭스믹스는 매출도 늘고 영업이익도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2020년에는 잭스믹스가 TV 광고를 진행을 했는데요. 그런데 이 시기에 잭스믹스는 영업이익이 더 늘었습니다. 하지만 보시다시피 안다르는 2019년에 이어서 2020년에도 영업 적자가 지속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안다르가 대표적인 국내 레깅스 브랜드임에도 적자가 심했던 이유는 특이한 국내 레깅스 시장의 특성 구조에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. 지금 안다르가 주목을 받았던 2018년도를 보게 되면 국내 레깅스 시장 규모가 7천억에 달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이미 6천억 이상의 부분들을 다른 브랜드들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2019년과 2022년 특히 안다르가 TV 광고를 진행했던 2019년에도 이 상황은 비슷합니다. 안다르는 전체 레깅스 시장에서 1위지만 10% 전후의 마켓쉐어를 가지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즉 안다르가 새로운 시장을 만들면서 레깅스 시장에 들어왔다는 것하기보다는 기존에 있었던 레깅스 시장에 가성비 니즈를 파고들었다고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은 그 안다르와 잭스미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통해서 안다르가 왜 적자를 볼 수밖에 없었는지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두 브랜드의 공통점은 이게 다리가 좀 길어 보이는 하이웨이스트나 뱃살을 가려준다거나 Y존을 가려준다거나 이러한 한국인 체형과 감성에 맞는 레깅스를 가지고 들어왔고요. 또한 1+1에 4만원이 안 되는 가성비를 중심으로 해서 레깅스 시장을 공략했다는 게 공통점입니다. 이에 반해서 안다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CEO의 인지도나 호감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. 즉 스타 CEO를 통해서 이 CEO 자체가 안다르의 모델이었고 안다르의 뮤즈였고 안다르의 홍보 요원이었습니다. 그렇다 보니까 이 그냥 CEO가 나타나는 것만으로도 안다르 레깅스는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알게 됐고 호감을 갖게 되고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. 이에 반해서 잭스미스 같은 경우에는 확고한 2위 포지션을 가지고 진행이 됐습니다. 즉 안다르의 스타 CEO가 어떤 언론에 다루어질 때마다 이게 경쟁자로서 잭스미스가 같이 다루어지는, 그리고 안다르가 광고도 하고 열심히 홍보를 할 때마다 잭스믹스가 같이 다루어지는 그러한 2위 포지션을 가져갔고요. 그리고 또한 높은 직접 판매 비중을 갖고 있어서 가성비 브랜드임에도 판매 비용이 낮아서 영업이익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.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뭐가 문제였냐면, 그럼 과연 2019년도에 이렇게 열심히 TV 광고를 했던 부분들이 안다르의 스타 CEO가 그동안 해왔던 홍보 효과를 넘을 만큼 안다르 스타 CEO를 통해서 안다르를 알게 된 고객 이상의 사람들이 더 알게 되고, 또 안다르가 아닌 룰루레몬을 입던 사람들이 이 광고를 보고 안다르를 찾게 됐느냐
란 부분들에 좀 의문이 있을 수가 있고요. 또 하나의 부분들 같은 경우는 안다르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적자를 보고 MS 측면에서도 마켓 셰어 측면에서도 10%가 뭐 전후밖에 안 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과연 그렇게 TV 광고를 꾸준히 지속할 수 있을 정도의 여유를 갖고 있었느냐,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의문이 됩니다. 그러면은 뭐 똑같은 가성비 브랜드인 잭스믹스도 2020년에 광고를 했는데 얘네는 왜 영업이익을 꾸준히 이렇게 볼 수 있었느냐가 또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. 그 이유를 보게 되면 잭스미스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좀 영업이익을 나타내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. 그래서 어느 정도 그 광고를 진행할 수 있는 체력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또 하나 같은 경우에는 이 시기에 2020년 이 시기에 잭스미스는 코스닥 상장을 준비합니다. 즉 이게 광고가 판매 증진도 있었지만은 코스닥 상장의 목적도 있었다는 것이고요. 실질적으로 또 코스닥 상장에 성공함으로써 이게 광고 외에도 추가 홍보 효과를 또 가져오는, 그거를 매출로 연결하는 그런 효과를 보았습니다. 또 하나 같은 경우에는 안다르는 뭐 신세경과 있지, 소희연 등 여성 시장을 계속 공략을 했다면 잭스미스 같은 경우에는 김종국이라는 남성 모델로 남성 시장을, 제시라는 여성 모델로 여성 시장을 공략해 갖고 이 공략 시장 자체가 더 넓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잭스미스 같은 경우에는 안다르가 광고할 때도 성장을 했지만 잭스미스가 광고를 할 때도 또 성장을 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. 안다르는 자신이 그 TV 광고를 했던 2019년에는 성장을 했지만 잭스미스가 열심히 광고를 했던 2020년에는 성장을 좀 덜한 거를 볼 수 있습니다. 지금까지 2018년도부터 2020년까지 국내 레깅스의 대표 주자였던 안다르와 잭스미스의 매출과 영업이익, 그리고 왜 이런 일들이 발생을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. 그 다음은 다음 시간에는 전체 시장을 공략하는 전략과 마케팅 전략과 세분 시장을 공략하는 마케팅 전략에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좋은 하루 되시고요.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